한 나그네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산삼을 캐러 다니는 신만이인 듯하네요. 이거 큰일이군. 밤은 깊어가는데 갈 길은 멀고. 괜히 생전 처음 보는 산으로 와가지고는 이게 무슨 꼴이람. 다급해진 나그네는 있는 힘을 다해서 발걸음을 재촉했죠. 그런데 어디선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계시면 저 좀 도와주시어요. 이 깊은 산 중에 웬 아낙네의 목소리가? 의아해진 나그네는 이리저리 둘러보았는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웬 여인이 힘없이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시오?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발을 접질렸지 뭐예요. 발이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으니 제발 좀 도와주시어요. 제가 사는 집이 이 근처에 있으니 거기까지 데려다 주시면 그곳에서 쉬어가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한밤중에 지낼 곳도 마땅치 않던 차에 기가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선뜻 자신의 등을 내밀며 여인에게 말했죠. 좋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리지요. 어서 내 등에 업히시오. 정말 감사하옵니다. 여인을 등에 업은 나그네는 여인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하룻밤 지낼 거처가 생겼다는 마음에 기분이 좋아진 나그네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빠른 속도로 걸어갔죠. 바로 여기옵니다. 이곳이 제 집이어요. 나그네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너무나 으리으리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눈앞에 나타났던 것이었죠. 이런 첩첩산 중에 이렇게 대궐 같은 집이 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구먼. 어서 이리로 들어오시어요. 여인과 함께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그네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수많은 시종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데 그들 모두가 마치 나랏님 맞이하듯이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욕물을 데워 놓았으니 일단 목욕부터 하시지요. 목욕이 끝나셨으면 시장하실 터이니 이것을 좀 잡수십시오. 향기나는 따뜻한 물 속에서 기분 좋게 피로를 풀고 또 온갖 산의 진미를 대접받고 나자 나그네의 마음은 편안함 그 자체가 되었지요. 이 깊은 산 속에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이것이 꿈이더냐 생시더냐? 한껏 부른 배를 두드리며 화려한 방 안에 누워있던 나그네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으시던지요? 그렇고 말고요.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사옵니다. 시작이라니. 무슨 말씀이시오? 이제부터 저를 도와주신 은혜를 갚아드려야지요. 지금까지 대접받은 것만으로도 은혜는 충분히 갚으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니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옵니다. 일단 제가 나으리 곁으로 가겠사옵니다. 여인은 은근한 눈길을 나그네에게 보내며 그의 품속으로 다소곳이 안겨 들어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러시면 가만히 계시어요. 제가 기분 좋게 해드리겠사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여인의 손길이 와 닿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내가 맛보았던 천하의 산의 진미도 이렇게까지 달콤할 수는 없을 듯하구나. 여인의 부드러운 손길과 달콤한 숨결에 취해서 나그네의 정신은 점차 혼미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마치 꿈결처럼 두 사람은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지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만 어쨌거나 나그네는 여인과의 달콤한 합일이 너무나 좋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극치감을 맛본 뒤 두 사람은 서로 뒤엉킨 채로 잠이 들었죠.
그리고 나그네는 뭔가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인이 나그네의 가슴에 손을 살며시 올려놓고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잘 주무셨어?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사옵니다. 무슨 말씀을? 내가 좋은 시간을 보냈지. 사실 제가 끝이 아니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사실 저에게는 언니 2명이 있사옵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밤, 그리고 모레 밤 시간에 저희 언니들이 한 사람씩 나으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나으리와 함께 밤을 보내게 될 것이옵니다. 나그네의 머릿속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시어요. 언니들은 나으리와 운우지정을 나누기 전에 술을 한 잔 권할 것이옵니다. 그것을 그냥 드시면 안 되시옵니다. 여인은 어디선가 환약을 2알 꺼내더니 나그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환약을 하나씩 드시어요. 그래야 언니들이 권하는 술을 드셔도 별탈 없으실 것이옵니다. 글쎄 이 상황을 설명 좀 해주시구려. 나는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봤자 못 믿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알게 되실 것이니 지금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맡기시어요. 아무래도 나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겠소이다. 아니되옵니다. 지금은 절대로 이 집을 못 나가십니다. 대문 밖을 나서시는 순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실 것이옵니다. 나그네는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어쩔 수 없군. 일단 그대 말대로 하겠어. 잘 생각하셨사옵니다. 제 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이 흐트러지신 듯 하군요. 다시 마음을 진정시켜 드리겠사옵니다. 그래 주시면 나야 고마울 따름이요. 그렇게 여인은 다시 나그네에게 안겨왔고 2사람의 달콤하고 황홀한 시간이 또 다시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눈을 떠보니 이미 여인은 자리를 떠난 뒤였죠. 일단 이 환약을 하나 먹어보자. 환약 하나를 꿀꺽 삼킨 나그네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몇 번이고 산의 진미를 대접받으며 하루 종일 편안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어제처럼 방문이 스르륵 열리며 한 명의 여인이 들어왔죠. 어제 그 여인이 말한 언니인가 보군. 안녕하시옵니까? 동생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분이시로군요. 뭐, 은인까지야. 저는 제 동생, 유화의 작은 언니 설아라 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유아였군. 어제 제 동생이 나으리를 잘 대접해 드렸는지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지요. 오늘 밤은 제가 더 극진히 대접해 드릴 터이니 기대하시어요. 말을 마친 설화 여인은 나그네에게 술을 한 잔 따라 권하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 잔 쭉 들이키시어요. 몸이 따뜻해지실 것이옵니다. 고맙소이다. 술을 들이키자마자 나그네의 정신이 몽롱해지며 동시에 온몸에 힘이 솟구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를 즐겁게 해주시어요. 물론이지. 그렇게 나그네는 새로운 여인과 더불어 2번째 밤을 보내게 되었지요. 이번에는 첫날 밤보다 그 황홀함과 달콤함의 정도가 더 깊어진 듯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 밤이 찾아왔죠. 마지막 3번째 밤에는 규화라는 여인이 들어왔는데 그녀는 앞서 2 여동생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었답니다. 역시 나그네는 그녀가 따라주는 술을 한잔하고는 곧바로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죠. 어떻게 이 집안 여자들은 모두 다 이리도 아름답고 달콤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나그네는 규화 여인과 합의를 이루는 중에
절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사가 일단락되고 규화 여인과 나그네가 하나로 뒤엉켜서 잠이 들어 있는 그때 어디선가 여인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집안의 시종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종 중 한 명이 뛰어들어와 다급하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요. 유화 아씨께서 놈들에게 습격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사방 경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냐? 어서 앞장서거라. 규화 여인은 몸을 벌떡 일으켜 옷을 챙겨 입고는 시종과 함께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그네는 그저 어안이 벙벙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있을 따름이었죠. 그런데 옆에서 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 나그네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나으리, 놀랍게도 그것은 유화 여인이었답니다. 아니, 낭자. 언제 방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사옵니다. 잠시 동안 눈을 감고 호흡을 멈추어 주시어요. 말을 마친 여인은 뜻모를 말을 중얼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무슨 주문을 외는 것 같았죠. 다 끝났사옵니다. 이제 제가 앞장설 터이니 어서 옷을 입으시고 제 옷깃을 잡고 조용히 따라오시어요. 어떠한 말도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유화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그네는 그녀의 옷깃을 붙잡고 조용히 뒤를 따르고 있었죠. 바깥에서는 수많은 시종들이 우왕좌왕하며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어느 누구의 눈에도 유화와 나그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대문 밖으로 나갈 수 있었죠. 유화는 그제서야 나그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많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시간이 촉박해서 상황을 설명드릴 시간이 없답니다. 일단 이 길을 따라서 최대한 이 집에서 멀리 벗어나시어요. 동이 틀 때까지 쉬지 않고 가셔야 합니다. 혹시 중간에 제가 나으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대답하거나 뒤를 돌아보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으시어요. 유화는 나그네에게 피리를 하나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고 난 뒤 적당한 장소에서 이 피리를 불어주시어요. 그러면 제가 나으리 곁으로 갈 수 있답니다. 아니, 어떻게? 제 얘기를 하나부터 열까지 꼭 명심하시고 어서 출발하시어요. 말을 마친 유화는 마치 연기처럼 나그네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어쨌거나 여기는 위험해 보이니 일단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겠군. 나그네는 정신없이 길을 내달려서 저택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벗어났답니다. 그렇게 뛰고 달리는 사이 어느덧 먼동이 터오고 밝은 햇살이 비치는 아침이 되었죠. 밤새 쉬지 않고 뛰다시피 길을 떠난 나그네는 날이 밝자 긴장이 풀리며 그만 제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답니다. 그래, 이쯤이면 되겠지. 그때 그의 머릿속에 문득 유화가 준 피리가 떠올랐죠. 그래, 피리. 이것을 불면 그녀가 내 곁에 나타난다고 했겠다. 나그네는 조심스럽게 피리를 꺼내들더니 나지막하게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피리에서 소리가 나자마자 나그네 곁에 유화가 나타나 그의 어깨를 툭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낭자. 그대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오? 이제 한숨 돌렸으니 설명을 해드리지요. 사실 저는 인간이 아니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저뿐만 아니라 저의 언니들과 집안의 시종들 모두 다 유괴이지요. 그것도 사람을 해하는 사악한 유괴들이랍니다.
산속을 헤매는 사람을 꿰어내어 정신을 홀리는 술을 먹이고 나서 하룻밤을 보낸 뒤 그 사람의 정기를 흡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나도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깨어내었던 것이요.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렇사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사람을 해하며 살아가는 이런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남몰래 내공을 수련하여 인간의 정기를 흡수하지 않고도 내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정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언니들에게도 시종들에게도 그 방법을 알려주려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쉬운 길을 놓아두고 왜 어렵게 돌아가느냐고 반발하더군요. 그래서 산속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심을 했답니다. 당신은 해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당신과 운우지정을 나누며 당신이야말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천상배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나와의 하룻밤이 그다지도 좋으셨단 말이요. 좋다마다요. 저는 이제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사옵니다. 여인 요한은 나그네에게 단단히 마음을 빼앗긴 듯이 보였답니다. 나 역시 그러하다오. 그대와 같은 여인은 내 평생 만난 적이 없소이다. 여인은 얼굴을 붉히며 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들은 더 먼 곳으로, 가급적이면 바다를 건너서 도망쳐야 합니다. 비록 언니들이 도력이 높은 요괴들이기는 하지만 바다를 건너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럼 일단 바닷가로 향해야겠군.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서방님 등에 업혀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제가 도와드리지요. 제 손을 잡으시어요. 나그네가 유하의 손을 잡자 그녀는 무엇인가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눈앞에는 바닷가가 펼쳐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이동하다니. 그대의 도력이 정말 대단하구려. 하지만 저도 바닷가까지만 이동할 수 있답니다. 바다 너머로 나가기 위해서는 배를 구해야 한답니다. 그럼 저기 보이는 마을로 내려가서 배를 물색해 봅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이좋게 손을 잡고 멀리 내려다 보이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침 하늘은 맑게 개어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초목과 아름다운 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싱그럽게 반짝이고 있었죠. 그리고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암시하듯이 햇빛에 반짝이는 푸른 바다가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의 여정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요? 과연 요괴 언니들의 추적을 따돌리고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을까요? 요괴와 인간으로 연을 맺게 되었지만 언제나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조만간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